네, 요즘 가장 핫한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라이징 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제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두피 상담사 김현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피 상담사 김연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피 상담사, 요즘 뭐 뷰티에 관심이 참 많으니까 네. 피부 관리, 몸매 관리부터 시작해서 두피 관리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인지 간략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두피 상담사란 이제 두피나 모발, 탈모의 문제성을 가지신 고객님들께 이제 두피 생리학을 기초로 원인 및 분석을 상태하고요. 그다음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관리하시는 일까지 다 하시는 건지 네. 그 업무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이제 두피나 탈모에 대해서 문제성을 느낀 고객님들께 네. 식습관이나 건강 상태, 유전 등 상담을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습득하고요. 네. 그다음에 현미경으로 조사, 측정해서 원인 분석한 뒤에 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법을 제시하고요. 좋네요. 네, 예.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먼저 하고 있고 이제 뭐 관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화된 기기라든지 마사지를 통해서 네. 두피를 청결하게 하고 제품 사용을 하면서 두피 생리 기능을 촉진하는 케어를 맡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하네요. 네. 두피에 관련된 모든 일을 도맡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용실 가면 이제 두피 마사지 해주시잖아요. 네. 너무너무 시원해서 좀 잠이 와요. 맛을 맞아요. 저절로 스르르 눈이 맞아요. 감기는데 네. 아무튼 요즘에 이런 관리 받으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이 두피 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는 약 10년 정도 됐고요. 네. 이제 최초 관리사 자격증이라고 하면 이제 영국 런던에서 1908년도쯤에 이제 두피 모발 학회에 두피 모발학 교육 크림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계적으로는 한 100여 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10년 정도 됐군요. 네. 근데 이제 두피 상담사가 되려면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되는 겁니까? 네, 자격증은 필요한 직업이고요. 이제 두피 모발 협회라든지 전문 학원 등에서 전문화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두피 상담사를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기관에서 정규 과정을 이수한 후에 자격증 검증하고 자격증 발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이제 두피 상담사 김연아 씨도 이제 여성분이시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꼼꼼하게 잘 관리하지 않을까, 상담도 좀 잘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남녀 성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관리사 성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많으실 수밖에 없고요. 네. 간혹 가다가 이제 남자분들이 상담 및 이제 관리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퍼센트로 따지자면 한 80%, 20% 정도 여성 비율이 높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양성 기관 그리고 뭐 자격증 제도까지 잘 정립이 돼 있는 직업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고객을 만나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탈모라든지 문제성 두피를 가지고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께 관리를 제시해드리고 홈케어를 진행을 해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금방 호전도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진작에 올 걸 그랬다, 네. 참 신기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럴 때 보람을 좀 느끼게 되고 이제 많이 친숙해지다 보니까 예. 고객님들께서 먼저 오히려 저의 뭐 안부라든지 위로의 말씀도 전해주실 때 직업이 참 보람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참 예.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성껏 관리를 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상태가 더디게 호전이 되거나 때론 악화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떠세요, 기분이? 그러니까 호전도가 빠르신 고객님들도 계신 반면에 네. 개인의 편차라던가 두피 타입에 따라서 문제성의 심각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좀 아무래도 마음이 조급한 고객님들께서는 한두 번 만에 이제 호전도를 확인하고 싶다거나 모발이 난 것들을 확인을 원하시는데요. 네.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지켜보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안심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두피 상담사시다 보니까 일단 사람을 만날 때 다른 곳이 아니라 두피 그러니까요. 먼저 좀 보게 이렇게 되실 것 보실 것 같기도 같다는 생각도 하고. 좀 드는데 이 일을 하고 나서 생긴 직업병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길이라던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네. 뭐 버스 뒷좌석에 앉게 되면 앞에 이제 앉아 계신 승객들 이제 역시. 네, 머리만 예. 쳐다보게 되고 관리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인들 뭐 과도한 염색을 해서 모발 손상도가 심하다거나 네. 두피가 좀 안 좋게 되면 이제 만류를 먼저 하게 되는 직업병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근데 육안으로 그냥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두피를 봐도 상태를 어느 정도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나요? 아무래도 육안적으로까지 보이는 문제성이 될 경우에는 그만큼 좀 심각성이 좀 많이 보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두피는 모발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확대되는 현미경을 통해서 측정하는 게 보다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정확하게 되고요. 저희 딱
봤을 때 어떤가요? 혹시 현미경 안 챙겨 오신 것 네,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염색을 좀 하시게 되다 보고 네. 뭐 이제 스타일링 때문에 그렇죠. 스프레이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만큼 화학적인 성분 자체가 두피 자체 내로 직접적으로 닿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세정이 중요하고요. 세정. 네, 세정을 하실 때에도 이제 본인의 두피에 따라 뭐 건성이신지 지성이신지 그런 것들 꼭 확인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요. 혹시 저희 같이 이제 제품 네.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셀프 케어 방법 같은 게 특별한 게 없을까요? 뭐 친환경 제품이라던가 예, 예. 이제 뭐 인위적인 이제 실리콘이나 화학계면 활성제 등에 대해서 들어있지 않은 무첨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예. 이제 너무 두피가 가렵다거나 각질층들이 많이 떠 보이는 현상들이 보이시면 네. 뭐 쉽게 하실 수 있는 거는 녹차 티백 같은 녹차 경우를 티백. 네, 아. 찬물에 우려내셨다가 예. 마지막 헹굼물 하실 때 두피에 사용하시는 것도 두피 자체적으로 진정이 되고 그다음에 효과를 조금 보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녹차 티백이고 다 마시고 버리지 말아야겠어요. 사실 한 번 더 그러니까요. 우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네. 머리를 좀 헹궈라라고 아주 알려주셨습니다. 유용한 팁을 주셨습니다. 네. 자, 또 직업적인 이야기 저희가 너무 상담만 받은 것 같아서 다시 직업적인 궁금증이 얘기로 많이 생겨서. 돌아가서 네. 예. 두피 상담사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먼저 양성기관이나 자격증을 통해서 전문화된 지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네, 되겠고요. 두피에 대해 고민하는 심리적 상태를 이해를 하고 이제 고객님들께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좀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좀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고객들을 만날 때 너무 힘들었다든지 일을 하면서 혹시 후회하신 적은 없었나요? 힘든 점. 궁금해요. 예. 특별하게 이제 후회라고 하기는 조금 네. 어렵고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고객님들 상담이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나가게 되면, 이제 말을 하는 직업의 또 일종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는 지치죠. 말하기도 지치고, 예.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크게는 오히려 일을 하면서 고객님들께서 많이 토닥여 주시는 게 더 많으세요. 그래서 좀 뿌듯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매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본인의 두피 관리도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갑자기 이제 전문가 분이니까 그분의 두피가 자꾸 궁금해진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본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홈케어 같은 경우를 종종 이용을 하게 홈케어. 되고요. 네.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 두피에 대한 관리법도 조금씩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많이 건조한 부분이 있다거나 할 때는 이제 저희 센터 내에서도 관리사분들끼리 서로 관리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제 두피를 찍어볼 수도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관리를 한 번씩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아무래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진짜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가진 분한테 상담을 맡기고 싶죠. 받아요. 그렇죠. 그쵸.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관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예. 들고요. 앞으로 이 두피 상담사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도 이제 지속적으로 많은 두피 탈모 센터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뭐 병원이라든지 한의원, 미용실, 피부 관리실 등 점차 이제 미용업계 쪽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탈모나 두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대형 할인마트에도 입점이 될 만큼 우리한테 가깝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피 센터가 증가함으로써 두피 관리사, 상담사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만큼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고 전문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에도 굉장히 좋은 메리트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요즘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전망이 좋기 때문에 수입도 왠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뭐 연봉 공개까지는 힘들더라도 초봉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뭐 대기업 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네. 또 이제 기업에 따라서 센터들에 따라 조금 차이점은 있는데요. 이제 대략적으로 초봉 같은 경우에는 뭐 2천 후반대 정도서부터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전문 지식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관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연차라던가 이런 네. 경우에서도 많이 조금 차이점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전에 이야기하실 때 두피 관리사와 두피 상담사를 이제 나눠서 이야기하셨는데 분명히 좀
나눠져 있는 건가요? 관리가 다른가요? 실질적으로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가 하는 직종까지도 어느 정도는 습득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을 직접적으로 조사해서 분석해서 관리법을 제시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리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에 제시한 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를 해드리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에 보다 집중을 하시고 상담은 그래도 상담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제 아내가 지금 출산하고 나서 한 3개월, 4개월 됐는데 머리가 갑자기 막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샤워하고 나면 이만큼씩 빠져서 막 저한테 어떡하냐고 걱정하던데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보통 출산 후 탈모라고 해서요. 네네. 이제 임신 중에 있을 때에는 여성 네. 호르몬 자체 변화로 인해서 원래 빠져야 되는 모발들이 빠지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게 되고요. 이제 출산 후에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약 10개월 정도에 대한 빠져야 되는 모발 탈락량들이 예. 짧은 기간 말씀하셨던 대로 뭐 3, 4개월 내에 갑자기 많이 빠지면서 예.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 증상 자체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가까운 센터에서 꼭 측정은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시 나긴 나요? 이제 보통 예. 그 생리 주기 자체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보통 이제 4, 5개월 이상부터도 모발이 나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실 때는 꼭 센터 찾아주시고요. 그렇군요. 애처가요, 태진 씨. 아내분 아유, 걱정까지. 아내 대머리 될까 봐. 어쨌든 원래 빠져야 되는 머리들이 그냥 한꺼번에 짧은 시기에 빠지는 거니까 이렇게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직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두피 상담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전망도 밝은 것 같고 초봉도 꽤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도전하면 적합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 자체가 많이 관리에 대해서 조금 재미도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의 마음 자체를 많이 생각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두피 상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던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두피 상담사를 꿈꾸고 있는 예비 상담사 여러분들에게 조언의 말씀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습관들은 꾸준히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사계절 날씨 다르듯이 본인의 두피를 바탕 삼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 자료들도 수시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함께 해주신 김연아 네. 상담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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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잔매거진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잔매거진의 매력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보다 내일 더 재밌어질 잔매거진. 내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잔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